먼저 살펴볼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 자금 담당 직원이 1,90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오늘 거래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함께 또 살펴볼 기업이 또 동진 세미캠인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횡령한 직원이 있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네, 주주들이 날벼락이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 주말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동지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그 슈퍼개미가 뭐 1,400억 원어치를 샀다, 뭐 한 번에 샀다고 하루에 다 샀다, 막 이렇게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그냥 단순히 막연히 그냥 돈이 세상에 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직원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예, 그게 이제 오늘 기사로 나오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동진 세미캠을 이제 뭐 하루에 매수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 큰 돈을 이제 뭐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가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날벼락을 맞았죠. 일단은 그 한 1,800억 정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1,800억이면은 그 보통 이제 이 주식들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한 횡령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그러니까 상장 적격 그런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기 자본의 거의 한 91% 정도의 자금을 지금 횡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다시 뭐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뭐 상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일단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시장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800억이면 상당히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회사였다면 이거는 진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안인데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시가총액도 한 2천억 정도 되고 현금성 자산도 한 그 정도 있으니까 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쉽게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비슷한 일이 한화에서도 있었죠. 한화에서 김승현 회장의 그런 어떤 횡령 배임이 밝혀지면서 한화가 상장 폐지가 되네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대마불사라고 이제 워낙에 큰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금액으로 뭐 회사가 무너지거나 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 규모 자체가 크니까 최대한 빨리 그걸 진행해서 이제 그 상장 폐지 적격 그 심사를 마치고 뭐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약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이 많으실 거고 이게 언제 풀릴지 뭐 그런 부분도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회사 부실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뭐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도 이제 막 거래가 정지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뭐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 그렇게 큰 일단은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고 그 자금을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다시 개장을 하게 되면 이게 거래가 다시 풀리게 되면은 뭐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조금 열어놔야 되겠죠. 열어놔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개장하자마자 뭐 만약에 크게 내려간다고 하면 막 크게 내려간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같이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관망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다고 이제 이 종목이 내려간 거를 또 밑에서 또 저가 매수라고 또 이제 사는 것보다는 약간 불확실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조금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건으로 인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개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된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고 아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밑에 이제 저점에서 한 10만 원, 10만 6천 원, 뭐 11만 원, 12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갭으로 뭐 이 정도 부근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그런 좀 악재가 나왔는데
신규 매수자는 접근 금지하고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패닉셀을 하지 말고 좀 약간 지켜보자.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면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같이 달벼락 맞았죠. 이거는 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얘는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은 건데 그 횡령한 금액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주식을 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한 392만 주 정도를 한 번에 샀대요. 36,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가 이제 11월, 12월에 나눠 갖고 34,000원 정도의 손절매를 한 거죠. 330만 주 정도, 337만 주, 392만 주를 샀다가 337만 주를 그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이상 손실을 봤고 현재는 이제 55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분의 한 1.7%, 1.07% 정도를 이제 보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 때문에 좀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 이슈가 있어서 내려온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동진 세미캠한테는 별로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그냥 뭐 나와봐야 55만 주가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 그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은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하루에 막 900만 주, 오늘도 900만 주인데 어제는 이제 1200만 주, 그 전에 600만 주, 뭐 400만 주, 3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55만 주 정도 수준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약간 이 부분에 좀 약간 겁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고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와서 밑으로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뭐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그냥 한번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에서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약간 하락이 좀 더 깊어지면서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예,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진 세미캠 살펴봐 주셨는데요. 오늘 장 또 특징주로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